오늘 우리 K증시는 전약 후폭, 그러니까 시작부터 약하게 하락 출발했지만 후장에 들어서는 거의 폭락을 해버린, 그래서 전약 후폭이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종가가 최저가로 이렇게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역시 그놈의 삼성전자 3조기가 또 진상을 부리면서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끌고 내려갔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또 52주 신저가를 새로 고침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발바닥 바로 위에 이제 그 아킬레스건이 53,0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결국 오늘 삼성전자는 역시 장중 최저치에서 마감을 했고, 어쨌든 발바닥 굳은 살 정도, 진짜 완전 밑바닥에 해당하는 5만원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한국 증시 비관론, 회의론, 뭐 신뢰 상실, 망조, 이런 후유증이 진짜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코스피 2500선이 오늘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걸 봤을 때 이미 지금 투심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는 소리죠. 그렇다고 또 아예 공포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여간 제일 안 된 분들은 지난주에 금투세 폐지 그 뉴스 보고 이제부터 연말까지 쭉 달리는구나 하고 섣불리 신용 미소까지 동원해가지고 몰빵 들어간 분들, 그분들이 어제 오늘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가 뭐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좀 하더라도 뭘 알고 좀 하라고요. 지금 봐봐, 금투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하여튼 어제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에 정말 빼빼로의 눈알 찔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맛봤는데, 오늘은 11월 12일 1111을 맞아서 정말 112 같은 비상사태가 또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다 나락행이었지만 특히 게임주들하고 바이오가 또 여기는 나락이 아닌 벼락을 정말 맞았는데, 이렇게 지난 그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때부터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 섹터에서 급락이 나오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물경제 골목상권까지 다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비록 그놈의 마바라들은 뭐 팔기 전에는 손실이 아닙니다 뭐 그러지만, 당장 스마트폰에 마이너스 왕창 커져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소비를 늘릴 마음이 드나요?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럼 퇴근길에 이제 애들 피자랑 치킨 세트로 사려던 것도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아빠 요즘 힘들다. 엄마 요새 좀 사정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여간 이 게임하고 바이오는 지난 코로나 밸류업 지수에 많은 종목들이 이제 포함되면서 이제는 드디어 든든한 어떤 뒷배가 마련이 됐구나. 코로나 이후 지난 3년간의 그 어둠 속에 헤매다가 이제야 드디어 구조대가 오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물탄 분들이 많은데, 밸류업이고 나발이고 이번 3분기 실적 또 엉망으로 나오니까 그냥 갖다 꼬라박으면서 오늘 뭐 WK 게임즈, NC소프트, 펄어비스, 네오위즈, 넷마블 전부 다 완전 박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또 여기 2차전지 업계의 금양 같은 종목이 이제 바로 HLB인데, 거기가 또 오늘 지난주 내내 사실은 계속 꼬라박다가 이미 7주 연속 마이너스인가? 여기 HLB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드디어 6만원이 깨지니까 야, 이제 진짜 바닥이다 해서 또 저가 매수세가 미친 듯이 달라붙었는데, 그럼에도 매물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그냥 6만원에 턱걸이를 했는데, 아니 59,700원이나 6만원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정말 이거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겸 그 회장이, 오너가 그렇게 막 나서가지고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는 거, 이거는 정말 그 최후의 어떤 수습할 수 있는 보루까지 다 써버린다는 점에서 그게 문제인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봐야죠. 그 와중에 이제 더본 코리아는 아까 개장 직후에 20%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상승 VI 걸리고 막 난리였었는데, 그나마 이 더본 코리아는 뭐 몇 층에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구조대 기다립니다, 이렇게 위에 물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처럼 다 정말 나락가는 날도 전국 단타 선수권 대회가 이제 열리기 좋았는데, 그럼에도 분명한 거는 이미 기관 외국인은 다 엑시트 할 수 있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락업 물량 풀리면서 계속 이제 매물이 또 나올 텐데, 과연 그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받아낼 수 있는 수급 주체가 있느냐, 아니면 일단 단타 체전으로다가 싸게 일단 챙긴 다음에 한 푼이라도 더 붙여서 바로 패대기 치려는 이런 세력들만 달라붙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관건이겠죠. 하여간 이런 새내기주의 경우는 아직 손을 덜 탔다는 이거는 분명히 호재가 맞고요. 그래서 하여간 K증시에서 가치 투자, 장기 투자는 하면 할수록 진짜 손만 많이 타서 시꺼멓게 때가 탄 그런 종목들만 남는 거예요. 뭐 삼부토건 같은 데를 보세요. 여기 창립연도가 1948년이니까 업력 80년에 상장연도가
1976년이니까 상장사로 나이는 나하고 비슷한데 주가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냥 뭐 완전히 손을 타다 이제 걸레가 돼버렸잖아. 이게 바로 K 증시의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결과입니다. 그나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해주라고 오늘 이제 좀 급등했는데 그래서 겨우 주가 1,500원이고 2007년도 사상 최고치가 67만 1,553원. 그 뒤로 뭐 증자, 감자 뭐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지금 그래서 1,500원이야. 만약에 그 2007년도에 그 원리 얘기대로 애들 사교육 시킬 돈으로 주식 사준다고 해서 이걸 들어갔어 봐. 그때 67만 원에. 근데 지금 1,500원이잖아. 그럼 진짜로 자식 인생까지 말아먹은 그런 부모 되는 거야. 완전 폐륜 부모지. 그렇다고 여기가 뭐 그때 당시 잡주였냐? 그래서 그냥 펌프질해서 올라갔던 거냐? 아니요. 명색이 대한민국 건설사 1호 그 기업인데 건설사 면허 1호를 땄어. 여기 삼부 토건에서. 그래서 약간 신규 상장주는 뭐 하얀 도화지로 시작은 한다고 쳐도 결국은 이렇게 한국 주식판에서 오래되면 될수록 까만 도화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빵꾸난 도화지가 되는 게 운명이라는 소리예요. 그 와중에 역시 오늘도 구시 허씨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구리 전선 공급한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던 LS 계열사 중에 에식스 솔루션즈가 또 이번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하여튼 뭐 무슨 기술력 인정받았다 뭐 하여튼 뉴스 한번 뜨면은 바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상장 들어가는 걸로 봐야 돼. 그거 다 이제 작업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IPO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 분위기가 밝은 만큼 기업 가치는 조 단위로 추정하고 있다고. 이게 내 눈으로 보고도 이게 뭐 지금 어디 아픈가 이 사람 제정신인가? 아무리 업계 전문가라는 게 중간에서 브로커짓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어떻게든지 포장만 하려고 그러는 게 생리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전기차 시장 분위기가 밝다고? 그래서 이제 또 같이 조 단위로 뻥튀기 시키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빠져나가겠습니까? 당연히 기존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시총에서 빠져나가는 거지.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하여간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뭐 이 정도면 구시어시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안 나오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보시다시피 LS에서 작년에 LS 머트리얼즈 상장시켰고 이번에 LS 에식스 솔루션즈 그 다음 타자로 상장 대기 중인 게 무려 4개야. LS 엠트론, LS EV 코리아, LS 이링크, LS M&M. 그럼 이게 다냐? 그럼 또 구시허씨 명성이 또 서운하죠. 이제 LS 머트리얼즈가 주가 좀 오르고 매출 좀 찍히고 영업이익 좀 나온다. 그럼 바로 여기서 또 LS 알스코를 또 물적 분할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K 증시의 분신술이고 도플갱어 테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사업 분야의 기본으로 제지 업종을 다 추가해야 돼요. 이번에 아예. 그게 밸류업이야. 그래야 종이 장사를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증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진짜 딱 3가지뿐이 없어요. 이거는 어제 제가 라이브에서 사자후를 했던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짠! 나 왔어. 왔어? 오빠, 이게 아이폰 16 나왔다는데 이참에 나도 한번 바꿔볼까? 잠깐. 내가 지금 좋은 데 하나 소개시켜줄까? 진짜 영팔이 오빠 또 무슨 수작이야. 왜 사람을 못 믿어. 갤럭시 아이폰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다 너.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다가 비밀지원금 놓칠 수 있단 말이야. 비밀 지원금? 아정당에서는 휴대폰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받아볼 수도 있어. 오늘 바로 받아보는 거야? 여기서 더 중요한 혜택.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라고.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지. 법대로. 그거 진짜 괜찮다. 근데 이거 탁재훈이 광고하는 그 아정당 아니야? 맞아. 만약에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으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다 있어.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이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도 돼. 근데 오빠 여기 이사도 유명하대. 일을 얼마나 잘하면은 물품 파손 시에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당일에 전액 환불까지 해주는 보장 이사까지 가능하대. 아니 이사도 보장을 해준다고? 완전 홈서비스 만능이잖아. 인터넷, 가전 렌탈,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 다정? 아정당. 끄덕끄덕. 러나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고 있는 런던고란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무주식이 상팔자라는 그 말이 진하게 가슴을 때리는 그런 하루였고, 나는 그럼 무주식에다 무자식이니까 이런 때 승자라고 하기는 또 뭔가 좀 떨떠름하죠.
오늘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한번 찍었다고 보고 싶은데요, 저는. 진짜 지난 8월 초 그때를 연상시킬 정도로 지금 험악한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만 이래, 이번에는. 당시에는 미국, 일본, 아시아 다 무너졌었고, 이번에는, 미국 사상 최고치, 일본도 뭐, 그때는 거의 할복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스크래치 정도로, 소폭 하락인데 왜 우리만 이러냐고. 사실 코스피는 아까 오전에, 첫 번째 2,500포인트 깨지니까 곧바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면서 반등 나왔고, 삼성전자의 경우도 그때 54,000원 깨지면서 역시 그 코스피 2,500처럼 일단 반등하면서 이게 찐 바닥인가? 이렇게 확인이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가에서 올라탔다가 또 당한 분들이 많은 게 오후 들어서 2차 폭락이 와서 때리니까 두 번째는 못 버티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삼성전자의 상징적인 바닥이 5만 3,000원 이거 오늘 겨우 지켜내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바닥이라야 봤자 습자지, 좀 어감이 좀 그런 문풍지급의 그런 정도로다가 뭐 뚫리기 쉬운 그런 바닥이라는 거죠. 하여간 매일 아침 8시 40분에 증권사 신용미수 반대 매매, 그리고 오전 10시 반에 외국계 CFD 반대 매매, 그리고 매일 오후 2시에는 그 사설 스탁론 반대 매매 시간인데, 이게 오늘 정확하게 코스피랑 삼성전자 그 매물 폭탄 떨어진 바로 그 타이밍하고 일치를 하죠. 자, 그런데도 아직 신용잔고가 17조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장 내일 아니면 이번 주로 제대로 반등을 못하면 이제 신용잔고 10조 남을 때까지 이제 미친 듯이 털리는 거고, 그러면 진짜 또 뭐 한강 어쩌고 뉴스 뜨고 개인들은 이제 다 깡통 차고 연말 이제 소비 경기고 뭐고 다 죽는 거야, 이제. 참 그 와중에 또 걱정은 뭐냐면은 이런 문풍지를 빵꾸 낼 만한 한 게 당연히 미국 증시인데, 여긴 하필 또 지금 와서 조정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이제 지배적인 상황. 그럼 과연 미국이 빠지면 우리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거냐? 일종의 뭐 시소 전략으로 미국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서 꺾이면서 우리 한국 주식은 돈을 빼서 들어오면서 한국이 올라가느냐? 그래서 미국 하락은 곧 한국 상승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이승환 형님 노래처럼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것처럼 우리는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미국 빠지면 같이 또 빠지는 거냐? 그럼 이제 남은 데들라인은 코스피 2300, 코스닥 700인데, 근데 꼭 그렇게까지 가야만 하는 건가요? 진짜 오늘도 보니까, 진짜 어떻게 개인들만 많이 물려있는 그런데 진짜 때리는데 또 때리는 거 보면서 진짜 학을 떼었어요. 하여간 미국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랑 테슬라의 주가인데, 만약에 조정이 시작된다면 여기서부터 하락세가 나올 거다. 지금 그런 월가 센티먼트가 있고요. 그럼 이제 미국이야말로 테슬라하고 비트코인 빠지면 다른 상대적으로 덜 오른 대로 매기가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별로 오르지도 못한 종목들까지 싹 다 그냥 양털 깎기 차원에서 떨어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이 꺾이면 우리도 같이 내려가는 거냐, 아니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빛을 발하는 거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박앤세일 품목인 한국 주식으로 몰려올 거냐,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매번 그 손톱 및 가시 역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규제에 대해서 손톱 및 가시, 아니면 뭐 전봇대 뽑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간 스탠리의 경우는 정말 손톱 및 전봇대 수준이야. 여기서 보고서 나온 걸 보면은, 근데 먼저 이 삼성전자 오늘 주가 보면서 모간 스탠리 애들이 또 엄청 또 조롱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우리가 맞췄다. 니네가 그 고아원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먹여준 거에 좋다고 그게 어리석었지 않냐? 우리가 결국은 옳았다. 이런 식으로 또 조롱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모간 스탠리 하우스비는 현재 월스트리트를 지배하고 있는 투심은 일명 애니멀 스피릿, 그러니까 이제 야수의 그 마인드 같은 거라면서, 이게 바로 트럼프가 월가 사람들의 비이성과 충동을 자극한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랠리의 실체는 바로 이 비이성 그리고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트럼프는 아직 취임식도 안 했고 내년 1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월가에서 이런 야수의 마인드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트럼프가 어떻게든지 연준을 입맛대로 요리해가지고 하여간 돈을 더 많이 뜯어낼, 그래서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만들 거라는 이 기대가 있다는데요. 그럼 뭐 증시에는 하여간 유동성만한 그런 뭐 영양제, 스테로이드가 없으니까 이제 또 그러면 지난 코로나 버블 당시처럼 또 그렇게 이제 과열이 또 시작이 되는 건가, 버블이 또 오는 건가. 근데 그거는 뭐 미국의 경우고, 우리는 지금 뭐 비이성적인 투매만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또 걱정은 뭐냐면은 그 증시 격언 있잖아요. 공포의 사라고. 그래서 공포를 또 기다리던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지금은
공포고 뭐고 그냥 아예 좀비 상태가 돼가지고 삼성전자 아까 53,000원 깨지기 직전까지 막 꼬라박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예 그냥 불감증으로 진짜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 사람이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단 말이야. 사실 그리고 환율이 또 간밤에 1,400원 위로 이제 점프를 한 것도 오늘 우리 K증시 외국인들 매도세를 자극했는데 보통 이제 공포의 시그널로 환율을 이제 바로미터 삼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이제 100원 단위 그 상징적인 선을 넘길 때 이것도 이제 어떤 공포 시그널이었는데 그럼에도 오늘 공포의 사자는 그런 매수세는 거의 나타나질 않았고 환율의 경우 뭐 그냥 1,400원 밑으로 살짝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1,400원대를 맴돌았는데 일단 개장 초반에 그래도 약간 반등 지도가 나왔던 거는 그냥 파생해서 외국인들이 콜옵션 무지막지하게 던지다가 살짝 멈춘 거. 그 정도가 뭐 반등 모멘텀이 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에서 반발 매수도 일부 이제 들어왔었고요. 근데 다 개장 초였는데 오늘 하루도 못 가는데 이 지속성을 뭐 장담할 수가 없죠. 왜? 그 이수 페타시스 해프닝만 봐도 분명히 반도체 기판 제조사고 그래서 최근 AI 테마주라고 주가 실컷 올려놨더니 갑자기 2차전지 소재 회사 인수한다고 유상증자 5천억을 때려버리니까 그럼 하여간 또 그 돈이 어디서 빠져나가겠냐고. 당연히 기존 2차전지 섹터에서 시총이 뺏기는 거죠 뭐.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만 봐도 계속 비중 줄이면서 지금 뭐 미국은 그래 너무 많이 올랐다 치더라도 같은 아시아권에서만 인도, 중국, 대만, 일본 이렇게 워낙 또 살 게 많이 널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펀드 시장은 아예 그냥 뭐 죽어가는 데다가 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좀 굿즈 큰데 이런 데는 이미 한국 주식 비중 줄이면서 미국 주식 반대로 수량 늘리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경우는 뭐 이미 물린 것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신용미수, 증거금도 못 내가지고 다 털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여간 그럼 한국 증시 대기자금 도대체 어디서 채워지냐고. 뭐 조폐공사에서 대줍니까? 이런데도 계속 물적 분할 상장 종목수 늘어나고 특례 상장이니 뭐니. 하여간 간밤 뉴욕 증시는 사실 하루 정도는 조정 들어갈 줄 알았는데 또 올랐어. 전혀 그 누구도 이번 트럼프 랠리에서 먼저 귀가할 그런 뜻이 없어 보였어. 결국 오늘 새벽에 3대 지수 모두 뭐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어쨌든 또 상승 마감이고 S&P 500 지수의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뚫고 나서도 6천선은 어쨌든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간밤 미국 증시 상승은 어쨌든 근거가 있는 퍼포먼스였던 게 이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11월 분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표로서는 가장 최신 버전이죠. 근데 여기서 소비자 심리가 6개월 만에 최고치인 73.0을 찍어가지고 예상도 당연히 뛰어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전망은 예상보다 낮은 2.6%로 나와가지고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미국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 이 소비 대목초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심리는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강했고 물가에 대한 우려는 또 눈에 띄게 내려갔다는 건데 이런 날 어떻게 미국 증시가 또 대놓고 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UBS에서 워싱턴 일정을 체크해 보자고 하는데 먼저 지난번 투표는 선거 인단을 뽑는 거였고 그럼 이제 오는 12월 17일에 그 선거 인단이 마침내 대통령 그 선출하는 본투표에 참여를 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뭐 선거 인단수가 500 몇 명이니까 근데 그 정도면 바로 개표해서 당일치기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결과 발표는 안 한대. 근데 이제 여기서 선거 인단의 경우는 뭐 공화당원인데 민주당을 찍는 이런 경우는 아예 이제 법적으로 뭐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결과는 사실 이미 다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가 선거 인단 투표 결과 중간에서 바로 그냥 승리 선언을 치고 나온 거고요. 하여간 그래서 내년 1월 6일에 상하원이 합동으로 개회를 해서 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하고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 선서와 동시에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임기 첫날 첫 행정명령이 뭐가 될 것이냐 이게 또 화두인데 현재 워싱턴에서는 아무래도 국경 폐쇄 조치와 불법 이민자 추방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고 그래서 민간 교도소 관련주들이 간밤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럼 이제 우리도 뭐 유학생이나 아니면 뭐 거기 현지로 이민 가는 이런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면 결국은 또 사교육인가 봐 대한민국은.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현재 미국 증시가 고점 부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랠리가 좀처럼 동력이 바닥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바로 연준 기대감이 이제 시너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 모간스탠리 하우스비어와 비슷하죠. 그래서 약간 연준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오는 12월 FOMC 그리고 내년 1월 그 다음에 2월 달은 FOMC가 없어서 바로 다음이 내년 3월 FOMC인데 이렇게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쭉 이어갈 것이라고.
그럼 이제 지난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11월, 그 다음 이제 3번을 연속으로 총 5번 스트레이트로 금리 인하를 연준이 이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통화정책의 경우는 연속성이 보장돼 있을 때 그만한 호재가 또 없거든, 금융시장에. 그럴 때 또 금융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안전자산 회피,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는 거고요. 왜? 우리가 뭐 공무원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입인데 그게 바로 지금 월가에 투심해하는 거야. 연준에서 이미 이제 연속 2번에다가 앞으로 3번 더 해서 연속 5번 금리 인하를 보장이 된다잖아, 지금. 반면 이제 노무라증권에서는 한국은행의 경우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이제 11월 28일에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금리 동결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못할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의 경우도 당초 예상 이제 3번 금리 인하에서 2번만 할 거고 대신에 이제 내후년 2026년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번 한국은행 통화 완화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근데 2026년 가서 금리 인하 한 번 하는 게 지금 뭐 이렇게 중요해. 도대체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최근에 GDP는 하향됐고 인플레이션은 10월이 최신 결과였는데 그게 1.3% 나와가지고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의 소극적인 이유가 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무라증권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하고 트럼프 당선 후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부담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둘 다 우리가 사실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K증시 개별 종목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앞에 말한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는 최근 2차전지 소재업체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발표는 큰 실망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수 페타시스의 기본적 펀더멘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잠재적인 지분 희석이 주가에는 이미 반영될 대로 반영됐다라고 모간 스탠리가 본대요. 그러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 12개월 목표가 58,000원의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주가 25,000원대인데 여기서 이제 바닥코를 불렀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싸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노무라증권이 롯데쇼핑에 대해서 소비 침체로 주요 사업 부문, 즉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이쪽에서 수익 감소가 지속될 걸로 본다.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구조적 변화는 없고 온라인 쪽에서는 계속되는 손실을 또 지적합니다. 거기다가 4분기 한파에 따른 소비 약화 및 온라인 이커머스 쪽에 또 편중될 이런 거에 롯데마트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아서 롯데쇼핑 목표가를 기존 67,000원에서 이번에 62,000원으로 후려치고 대신 투자 의견은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립으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GDP하고 내수경제 우려 뭐 제가 말씀드린 김에 현대백화점도 마침 나왔는데 모간 스탠리에서 백화점 수익 감소와 여행 소매 부문 손실 확대가 우려된다. 그 대신에 자사주 77만 4천주 소각 계획은 고무적이고 배당 계획은 모간 스탠리 예상하고 일치하는 수준. 그래서 현대백화점 목표가 52,000원의 투자 의견 이퀄 웨이트, 즉 시장 비중. 그 다음에 이제 내수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편의점인데 BGF 리테일도 볼게요. 여기는 JP모건에서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에 부합했는데 편의점 매출 성장률의 경우는 예상에 못 미쳤지만 비용 절감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향후 BGF 리테일은 대형 히트 상품 강화를 통해서 트래픽을 유도하고 수익 성장을 목표로 할 계획이라는 데 동의를 한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이번에 13만 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콜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JP모간 하나 더 보면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구조조정 결정과 아이폰 판매 둔화 사이에서 LG 디스플레이 이익 회복 기대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JP모간은 4분기에 흑자를 낼 가능성은 여전히 믿고 있다라고 보고 내년의 경우 올해 추가된 아이맥 용량 덕분에 LG 디스플레이는 주요 고객사의 AI 스마트폰 라인업 전략으로부터 수혜가 예상된다고. 그래서 모바일용 OLED 출하량이 올해 2024년 6,600만 대로 작년 대비 10% 증가할 걸로 JP모간이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지만 목표가는 기존 16,000원을 이번에 15,000원으로 깎았습니다. 참 오늘 10,000원도 깨졌는데 목표가 15,000원이면 업사이드가 그래도 50%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가 한때는 LG 계열사 중에서 LG화학이나 LG전자 다 제치고 정말 라이징 스타로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주가가 54,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주력인 디스플레이랑 그 OLED 여기도 이제 그 왕서방의 치킨 게임에 같이 튀겨지면서 이제 이 꼴이 났죠. 오늘 너무 부정적인 외국계 리포트만 있어서 걱정하던 찰나에 노무라증권이 분위기 반전에 좀 보태주는데 바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목에 기존 바이오 시밀러 약물의 탄탄한 성과, 신약 짐펜트라로 인한 매력적인 상승 잠재력, 그 다음에 강력한 신약 파이프라인 이렇게 붙였고요. 또 현재 22개의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 중에 상당수가 진행 중인데 향후 5년간 최소 1가지 이상의 신약을 셀트리온이 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투자 의견 모처럼 매수에 목표가 23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벌써 한 주의 딱 중간인 수요일 11월 13일입니다. 일단 내일 밤 미국에서 10월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나오는데 뭐 이번 달 FOMC도 다 끝났겠다. 그리고 12월 FOMC는 또 아직 멀었다 보니까 그냥 이번에는 뭐 확인용 정도로만 보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연준 임원들 연설이 또 막 이어지는데 이것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10월 고용 동향하고 수출입 물가지수가 대기 중인데 그래서 역시 내일도 또 환율이 관건이겠고요. 그 다음 이제 내일 정부 일정은 미국 대선 관련 자동차 업계 간담회랑 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각각 오전 오후에 걸쳐서 정부가 주최하는데 사실 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뭐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경계관만 서로 잔뜩 교환을 하지 않겠냐는 거고, 그리고 내일 환경부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술개발 성과 교류회 이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제목이 곧 증시 테마죠. 바이오가스, 폐자원. 그 다음에 내일 또 뉴스플로우 타기 좋은 주제가 수출입 차량 하역 자동화 기술 테스트베드 시연회. 요건데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증시에서는 스마트 항구 있죠. 그리고 내일 중기부는 식약처하고 글로벌 화장품 수출 규제 세미나 개최하는데 요거는 이제 할랄 화장품 라인업 이쪽이 이제 중요하죠. 그다음 이제 보도 자료는 내일 에너지 혁신 벤처 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확대 요거랑 바이오 기업 1,000억 원 이상 투자하여 항체 의약품 연구 개발 거점 구축. 이거 이제 둘 다 제목이 증시 테마죠. 그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먼저 실감 콘텐츠 업체인 닷미리 내일 상장일이고, 그 다음에 DB금융 스펙 13호가 내일부터 수요 예측, 그리고 CK솔루션이 공모청약에 들어갑니다. 지금 안 그래도 증시 상황도 개판인데 어차피 이제 신규 상장 IPO 12월에는 거의 이제 방학 들어가니까 11월 달에 무조건 땡기려고 또 막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막 쏟아집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동양생명, 파마리서치, 한원시스템, JYP, SK네트워크스, 한국전력, 한화생명, 메리츠금융지주까지 3분기 실적이고, 그 다음에 내일 미국에서는 수요일 밤에는 타워 세미컨덕터랑 그 암호화폐 지갑 운영사 비트코인 대포 이 정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수요일장 마감 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 시스코 시스템즈 여기 이제 3분기 실적 나오는데 여기 AI랑 클라우드용 서버 이쪽 매출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미리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입니다.